스웨덴의 오래된 라디에이터는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한국 보일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의 작은 마을. 엘사 할머니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영하 15도를 기록한 혹독한 겨울 날씨. 밤새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고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안은 마치 봄날처럼 포근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에서 온 그 보일러 덕분이에요. 엘사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스웨덴 특유의 낡은 라디에이터가 고장 나면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엘사는 난방에 대해 큰 불만이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라디에이터 고장은 그녀의 일상에 커다란 불편을 가져왔습니다. 집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그녀는 두꺼운 이불과 전기 히터에 의존하며 며칠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싼 전기 요금 고지서를 보고 나서야 문제는 단순히 라디에이터가 고장난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시기 이웃집 젊은 엔지니어 올리버가 엘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엘사 할머니, 제가 출장 갔던 한국에서 보일러를 하나 구입했는데요. 설치하고 나니 난방비가 절반이나 줄었어요. 한국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올리버의 말에 엘사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보일러? 그 작은 나라가 우리 스웨덴처럼 추운 겨울을 겪지도 않는데 우리보다 난방 기술이 좋을 수 있을까? 그러나 호기심은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인터넷으로 한국 보일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경동나비엔이라는 한국의 보일러 회사는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여러 해외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콘덴싱 보일러와 온수기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해외에서 큰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보일러의 놀라운 점도 발견했어요. 난방비 절감, 환경 친화적, 스마트폰으로도 제어가 된다고? 그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엘사는 한국산 보일러를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설치가 끝난 날 엘사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경험을 했습니다. 보일러를 켜고 불과 30분 만에 집 전체가 포근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가에 서서 차가운 외부와 따뜻한 내부의 극명한 대비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그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절약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기존 라디에이터에 비해 난방비가 20%나 줄어들었고 무엇보다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난방비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겠구나.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엘사는 단순히 따뜻함을 넘어 새로운 삶의 질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을 집으로 초대해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엘사, 집안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은 아직도 전기 히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웃 아스트리드가 불평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처럼 한국 보일러를 설치해 보세요. 처음엔 좀 낯설 수 있지만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엘사는 아스트리드에게 조언했습니다. 아스트리드는 엘사의 말에 고민을 하다가 한국 보일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보일러의 기술력은 단순히 한두 가정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유럽 전역에서 특히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혹한 지역에서는 한국 보일러를 설치하는 가구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중앙 난방 시스템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개별 보일러를 선택하며 독립적이고 경제적인 난방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난방 방식의 전환을 넘어 사람들의 생활 방식까지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엘사의 경우 보일러가 가져온 따뜻함 덕분에 겨울철 야외 활동을 즐기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항상 따뜻하다는 걸 아니까 밖에서 추위를 견디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그녀는 손자 마르쿠스와 함께 겨울숲을 산책하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사는 이웃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따뜻한 집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일러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죠. 추위를 이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던 시절은 이제 끝났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이제 북유럽의 많은 가정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보일러는 단순히 따뜻함을 제공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더 나은 삶을 선사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엘사 할머니의 집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이웃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엘사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따뜻하네 정도의 반응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보일러에 숨겨진 기술력과 편리함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스웨덴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한국 보일러의 특징들은 흥미와 감탄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엘사가 아스트리드에게 한국 보일러 설치 조언을 한 지 2주가 되던 날, 아스트리드는 자신의 오래된 난방 시스템에서 한국 보일러로 교체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스트리드의 집에 한국 보일러가 설치되던 날, 그녀는 예상외의 부분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설치를 맡은 기술자가 기계를 조립하고 테스트하며 설명하는 동안 그녀는 이 기계가 단순히 효율적일 뿐 아니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온도를 이렇게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니 놀라워요. 게다가 스마트폰 앱으로 외출 중에도 제어가 가능하다니 이건 정말 현대적이네요. 아스트리드는 기술자의 설명을 듣고 곧바로 보일러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앱에서 온도를 1도 단위로 조절할 수 있고 심지어 일정 시간 동안 난방을 예약하거나 외출 모드로 전환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기능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난방비 걱정을 덜 수 있겠네요. 그녀는 자신의 과거 난방비 고지서를 떠올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스트리드의 집이 따뜻함을 되찾자 그녀는 엘사처럼 이웃들을 초대해 작은 모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차와 간식을 나누며 이 새로운 보일러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웃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설치해야겠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웃들 중 한 명인 오스카는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해 전 한국에 출장 갔을 때 호텔에서 묵으며 처음으로 한국 보일러를 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따뜻하다 정도로만 느꼈는데 이제 보니 한국이 난방 기술에 있어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 알겠어요. 오스카는 한국 보일러를 설치한 후 변화된 삶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추운 겨울 동안 매일 밤 히터를 틀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니 히터를 껐다 켰다 할 필요가 없어요. 밤에 추워서 깼던 적도 없어졌고요. 이웃들의 호기심은 자연스럽게 왜 한국 보일러가 이렇게 좋은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엘사는 인터넷을 통해 알아낸 정보를 이웃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보일러의 비결은 고효율 콘덴싱 기술 덕분이에요.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열을 최대한 재활용해서 난방 효율을 높이는 거죠. 아스트리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하던 보일러는 그만큼 낭비가 많았다는 얘기네요. 한국 보일러가 환경에도 좋다는 말이 맞겠어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웃들은 북유럽과 한국의 난방 철학의 차이에 대해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늘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한국 보일러처럼 실질적으로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까지는 아직 못 미친 것 같아요. 오스카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엘사의 마을에서는 한국 보일러 설치가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마을의 3분의 1 이상이 한국 보일러를 설치했고 그 변화는 이웃들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는 추운 겨울 동안 각자의 집에만 머물며 교류가 적었지만 보일러 덕분에 집들이 따뜻해지자 이웃 간의 교류도 늘어났습니다. 마을에서 작은 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리던 날, 아스트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보일러가 없었다면 이런 축제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모두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니 밖에서 추운 활동을 하고도 걱정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엘사와 아스트리드의 이야기는 북유럽 내에서도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한국 보일러로 겨울을 즐기는 스웨덴 마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보일러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핀란드의 한 대형 마트에서는 한국 보일러를 홍보하기 위한 특별 코너를 마련하며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보일러를 사용하면 난방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북유럽의 겨울을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죠. 한 판매원의 말에 고객들은 흥미롭게 보일러를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보일러는 단순히 효율적인 난방 장치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보일러를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문화 교류로 이어졌습니다. 보일러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들은 정말 실용적이고 동시에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을 만드네요. 엘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보일러가 우리에게 준 건 따뜻함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더 나은 삶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죠. 한국 보일러가 스웨덴의 작은 마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웃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새로운 보일러를 설치한 집마다 난방비가 줄고 집 안은 더 따뜻해졌다는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지만 여전히 새로운 기술에 대한 회의감을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가장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이웃, 연스 아저씨는 한국 보일러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엘사와 아스트리드가 보일러를 설치하고
극찬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한국 보일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단 말인가? 스웨덴에서 만든 게 아니면 믿을 수 없어. 이런 건 결국 오래 못 가는 법이지. 욘스는 전통적인 중앙 난방 시스템을 고수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변화는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날은 스톡홀름에 기록적인 눈폭풍이 몰아친 날이었습니다. 마을은 두꺼운 눈으로 뒤덮였고 사람들은 대부분 집 안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아무리 내려도 사람들 집 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한국 보일러를 설치한 집들은 말입니다. 욘스 아저씨의 집은 예외였습니다. 폭설과 함께 그의 오래된 중앙 난방 시스템이 갑자기 멈춰버린 것입니다. 라디에이터는 차가워졌고 집 안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설마 이런 한파에 고장이 날 줄은 몰랐는데 욘스는 당황했지만 도움을 청할 길도 막막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옷을 껴입고 불편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옆집 아스트리드가 다가왔습니다. 욘스, 우리 집으로 와요. 여기서 이렇게 추위에 떨면 감기라도 걸릴 거예요. 그녀의 말에 욘스는 마지못해 아스트리드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스트리드의 집에 들어선 순간 욘스는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창문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실내는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아스트리드가 자랑하던 한국 보일러의 위력을 직접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보일러가 정말 그렇게 좋은 건가요? 욘스가 묻자 아스트리드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설치하고 나니 정말 삶이 바뀌었죠. 난방비도 절약되고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되니 너무 편해요. 욘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일러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기계가 집 전체를 데울 수 있다니 믿기지 않네요. 그런데 이런 보일러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스트리드는 욘스를 위해 스마트폰 앱을 열어 보일러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보일러는 고장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앱으로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심지어 원격으로 제어할 수도 있고요. 욘스는 앱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난방 기계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다니 이런 건 정말 상상도 못했군요. 그는 입을 다물지 못하며 다시 한번 보일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낯설고 새로웠습니다. 욘스는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 자신에게 더 익숙하고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한국 보일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욘스는 아스트리드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잠든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를 정도로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군요. 그는 아침에 일어나 말했습니다. 며칠 뒤 욘스는 자신의 난방 시스템을 한국 보일러로 교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설치를 마치고 보일러를 켜는 순간 아스트리드의 집에서 경험했던 따뜻함이 자신의 집에도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욘스는 보일러를 가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는 걸 듣고는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내가 또 뭔가 잘못한 건가? 이래서 새로운 기술은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는 곧바로 설치업체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업체 기술자가 도착해 상황을 확인하더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고음은 보일러가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작동한 거예요. 추위 속에서 보일러가 더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능이랍니다. 욘스는 그제야 안심하며 자신이 오해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욘스는 한국 보일러의 모든 기능을 하나하나 익히며 점점 더 큰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온도를 조절하고 외출 중에도 난방 상태를 확인하며 효율적으로 난방비를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일러가 아니라 하나의 동반자 같은 기계네요. 그는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욘스는 이웃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한국 보일러를 적극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오랜 시간 전통적인 난방 방식만을 고수했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이걸 믿지 않았지만 한번 써보니 이제 다른 걸로는 못 돌아가겠어.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도구야. 욘스의 변화는 단순히 난방 방식을 바꾼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 보일러 덕분에 마을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게 되었고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철에도 차가운 집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웃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엘사와 아스트리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덕분에 훨씬 행복해졌어요. 한국 보일러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추위 속에서 고생하고 있었겠죠. 연스 아저씨의 이야기는 이웃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보일러는 단순히 따뜻함을 제공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연스는 마을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삶을 바꾸는 혁신입니다. 단순히 난방비를 줄이고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걸 넘어 우리가 추운 겨울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죠. 그의 말에 모든 이웃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보일러는 스웨덴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며 단순한 기술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스 아저씨가 한국 보일러의 증가를 깨닫고 나서 몇 주가 지났습니다. 마을에서는 더 많은 이웃들이 한국 보일러를 설치하며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스웨덴 마을은 이제 한국 보일러 덕분에 유럽에서 가장 따뜻한 마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도입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마을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국 보일러를 통해 느낀 따뜻함은 비단 물리적인 온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가져온 변화는 그들의 생활과 인간관계,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스톡홀름 외곽은 매년 겨울이면 극심한 한파와 폭설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엘사의 집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이웃 간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아스트리드는 자신의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초대장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모두가 한 집에 모여보는 게 어때요? 춥다고 웅크려 있지 말고요. 이제 우리 모두 한국 보일러 덕분에 따뜻해졌으니까요. 그날 저녁 이웃들은 하나둘씩 아스트리드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겨울이면 흔히 느끼던 피곤함과 무거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연스 아저씨는 따뜻한 글리바인을 한 모금 마시며 엘사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보일러가 그저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기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꿨다는 걸 느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웃으며 겨울을 보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한국 보일러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겨울철 에너지 비용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난방비가 줄어들고 보일러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더 여유로운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추운 날씨 탓에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줄어들었지만 이제는 걱정 없이 외출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따뜻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엘사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겨울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고 집에 돌아와 따뜻한 거실에서 사진을 정리하며 이웃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위 때문에 겨울이 지루하다고 느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이젠 겨울이 가장 기다려지는 계절이에요. 아스트리드 역시 아이들과 함께 집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일러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면서 가족들이 추위 걱정 없이 거실에 모여 책을 읽거나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도 더 많아지고 우리 모두 겨울을 즐길 줄 알게 됐어요. 한편 한국 보일러에 대한 관심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흥미로 이어졌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는 한국의 기술과 문화라는 주제로 작은 강연이 열렸습니다. 강연에 참석한 연수는 처음에는 그저 기술 이야기에 불과할 거라며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연은 단순한 보일러 이야기를 넘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들이 환경을 고려하며 발전한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강연을 들은 연수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정말 궁금해졌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도록 설계하는 것 같아요. 엘사는 강연을 마친 뒤 한국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졌고 결국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 여행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한옥에서 머물며 온돌난방을 경험할 수 있는 숙소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보일러가 바로 온돌에서 시작되었다니 이건 꼭 직접 느껴봐야겠어요. 한국 보일러는 엘사의 마을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유럽에서의 성공 사례는 다른 대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핀란드의 한 대형 건설사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한국 보일러를 표준 설치 장비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난 한국 보일러를 도입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겨울철 난방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가에 한국 보일러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CNN은 이를 다룬 보도에서 한국의 난방 기술이 세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며 기술과 삶의 질 사이의 균형을 맞춘 한국의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스웨덴 마을 사람들에게
이번 겨울은 단순히 추위를 견뎌야 하는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겨울이 오기를 기다리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엘사는 마을 아이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오일러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작은 장갑과 양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겠죠? 연스 아저씨는 크리스마스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오일러 덕분에 내가 처음으로 추위를 걱정하지 않는 겨울을 맞았어요. 기술이 단순히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한국오일러는 스웨덴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히 난방 기계 이상의 의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더 따뜻한 겨울, 더 나은 삶, 그리고 이웃들과의 더 깊은 유대를 선물했습니다. 엘사는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내리는 눈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함이란 단순히 온도가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꿈꾸고 함께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구나. 한국오일러는 그렇게 또 한 번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며 그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이고 더욱 나은 영상이 될 수 있게 노력하는 감동향기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